자, 반갑습니다. 역학계 아이돌 백두산 호랑이도 삽니다. 아, 오늘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오행쌤 또 강의 들으니까 옛날에 또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논리적으로 착착착 설명해 주시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서 토론하고 왜 그때 그랬을까? 어떤 에너지가 동했을까? 그 에너지가 또 사람마다 또 다르게 다 동해지거든. 이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저는 오늘 그 명리학의 그 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치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강의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올해 유년에 와서 이제 이명 아까 얘기 나오고 해서 한번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많았으면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날까? 이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그리는 게 이거죠, 그죠? 이 특허 등록해야 된다, 이거. 이건데,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육아 들어와서 올 초부터 계속 강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항상 인이 들어왔을 때 반대 세력, 가을이잖아요. 이제 사주명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항상 계절의 논리로 들어와버려 말이지. 가을에 유금이 칼날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쑥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는 이제 일단 천문과 과학과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유금이라고 하는 칼날이 쓱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을이 힘을 차고 들어오니까 어느 세력이 다 힘을 빠지겠어요? 이 세력들이, 그죠? 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건 사고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특히나 묘, 올해 사주 봐준 거의 뭐 몇십 개 몇백 개 중에 이 묘가 탈이 안 나는 게 거의 없었어. 그 다음에 임목은 상처야. 임목은 큰 상승의 기운이 착 올라오는 거니까 유금이 딱 갖다 대니까 어떤 게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묘는 뭐냐면은 벽시가 자라가지고 올라온 거 가을거지를 해버렸잖아. 유가 칼날이 들어와 트랙터가 낫이 들어와가지고 그다가 아프죠, 그죠? 근데 이거는 상처를 입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올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요 두 개 플러스 유금. 유가 와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바꾸기도 하겠지만 자형을 일으켜. 자형 삐걱삐걱삐걱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되었던 어떤 돌, 칼날, 그 다음에 다듬어진 뭔가 이런 것들. 또 유금은 구성학적으로 가면은 이건 수술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흥,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돈. 유금은 구성학으로 가면 이건 카드예요, 카드. 작은 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형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냐면은 삼합의 논리들이 또 사유축. 요 놈들이 유가 왔는데 뭘 달고 들어와? 요 놈을 등 뒤에 달고 들어오는 거라. 요 놈을. 그래서 올해 일어난 사건의 핵심들은 요런 것들이 들어왔다. 요런 것들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내 세력에서 대운에서 내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있었을 때는 견딜만 하겠지. 그죠? 대운이라는 것은 또 내가 이제 밤새도록 고민해 보니까 대운이 뭔가, 왜 대운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니까 한 해의 세운은 똑같이 찾아오잖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운이 똑같이 찾아오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개인들은 다 다르잖아. 그죠?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운을 받아들이는 세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라, 이게. 대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세운이 들어와도 나는 어떤 스탠스와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 하나 플러스. 그 다음 이 대운을 파트를 통해서 내 사주 8개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런 것의 어떤 균형 논리에서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지. 대운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오늘 정유 세운이 왔는데 내 대운의 스탠스가 이러니까 이것의 힘의 세력은 어느 정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지구상의 지구라고 하는 지구에서 지구 에너지가 정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개인들, 이걸 형상화된 어떤 시크릿 코드, 그죠? 어떤 코드로서 글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힘의 밸런스를 여기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그죠? H2O다, 물이다. 이 물이 출렁이는 물도 있을 거고, 흔들리는 물도 있을 거고, 내려오는 물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H2O나 물이라는 것을 정의 내려버리잖아.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글자로 저기를 내려보거든. 그럼 우리가 입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적으로, 세력적으로 다 돌려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이해가 별로 안 되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럼 내년에 무슨 일이 나느냐. 자, 사찰 강의에서 이제 10월 이후. 자, 구성학은 그 좌우를, 하지와 동지를 굉장히 힘의 밸런스가 바뀌는 중요한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점점 길어졌다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이것이 지구에 실질적인 인간에 영향이 미치는 게 어느 달보다 인달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달수는 인달에 먼저 시작하는 거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의 시간적인 갭이 이렇게 달의 밸런스의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성학의 관점은 좌우가 중심이고 사주명리학의 자평명리학은 인의 임달을 중심으로 임달의 시작달로 시작해서 간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이 지나면 이제 오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달이 저물어 간다, 그죠? 이제 해가 짧아지는데 요쯤 되면은 내년 운을 땡겨와. 즉, 추석. 10월을 기점으로 딱 있죠. 10월을 기점으로, 요때를 기점으로 딱 변화가 오는데 내년 무술년을 땡겨와. 그럼 10월 이후에 무술년의 에너지가 돌기 시작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찰 강의에서 술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다 터집니다. 그랬다고. 지진 일어났죠? 내가 사찰에서 지진 내년에 진짜 많이 납니다. 이랬다고. 응? 이란 이라크 지진. 4월달에 나겠다. 진술 충대가. 그러니까 다 걸리 난다니까? 왜 그게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느냐를 내가 정의를 내릴 거라고, 앞으로. 지금 이 시간 강의부터 해가지고. 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전쟁도, 전쟁은 일단 지금. 자, 그럼 내년에 술이 왔으니까 무조건 어쨌든 간에 땅과 관련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충하는 거, 지는 변화가 오겠지, 어떤. 역마, 이동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일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나겠지. 그 다음에 술 이름이 뭘 땡겨와? 오를 같이 땡겨오는 거라. 술이 딱 왔는데 술 뒤에는 뭐가 있어? 인이 있고 오가 있다고. 인은 뭐야? 변화와 쇄신과 시작과 스타트와 출발이와 계기란 말이야. 오는 뭐라 했어요? 오는 누구나가 다 보이는 칼날과 법이라. 혁명과 쇄신과 변화와 시작과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들고 오는 도구는 뭐다? 칼날과 법률과 그리고 재판이란 거야. 이걸 통해서 술로 어떻게 디빈다는 거지. 이거는 세상사의 흐름이고 인간사의 흐름이고 지구는 영향을 뭘 받는다? 술이 딱 때리니까 뭐다? 지진, 화산 활동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인호술, 인의 인자는 인호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영역을 확장을 시키겠지. 인호술이라는 화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줘. 그 다음에 인호술 이렇게 가겠고 진술충이 일어나겠지. 묘술은 합을 해. 자, 묘술을 합을 하는 게 뭐냐면 유년에 곡식을 벼를 잘랐어. 창고에다가 어떻게 가다 넣어. 묘술. 시골에 살다 보면 벼를 가을에 걷어들여가지고 볕단을 세워놓죠. 묘술이라. 여기 볕단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모든 것이 정리가 됐잖아. 묘라고 하는 봄날의 시작과 스타트가 목적물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 걷어들였죠? 여기는 뭐야? 보리를 심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혁, 새로운 변화가 술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인간사의 어떤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그 다음에 사술은 원진이지. 원진은 뭡니까? 병화가 땅으로 내려오면 사잖아. 그죠? 살을 어떻게 원진한다. 쑥 집어넣어보는 거야. 원진한다는 뭐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잔소리하면서 어떻게 살을
사라고 하는 것을 사라고 하는 인자를 어떻게 밀어 넣어보는 거라. 자, 논리적으로 생각. 사시가 몇 시? 9시 반. 9시 반부터 11시 반. 술시가 몇 시? 9시 반, 9시 반. 9시 반이지. 저녁이 와서 밤이 오니까 낮을 뭘 해? 쑥 집어넣는 거야. 이해됩니까? 밤이잖아요, 밤이 왔단 말이에요. 술시에 밤이 오니까 사의 대낮의 빛을 어떻게 쑥 집어넣고. 자, 이걸 물상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술은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자, 볼까요? 선글라스라,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가 태양의 빛을 어떻게 흡수하고 가두고 변식이죠. 이 선글라스 물상이라. 맞습니까? 물상이 다 있다고, 물상이. 글자가, 에너지가 물상적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어. 태양이 비치니까 뭐야? 차양막을 쳐. 술이란 껍데기로 차양막을 쳐. 알겠죠? 후레쉬를 비추는데, 후레쉬 비추는 것을 칸막이로 막아줘. 무대에 조명이 비치는데 뭐야? 커튼으로 어떻게? 이 커튼이야, 커튼. TV 옛날에 여닫이 있죠. TV가 나오는데 여닫이 문을 어떻게 닫아부. 그러니까 아들이 뭘 합니까? 욕하겠지. 좀 보자 이럴 거 아니야, TV. 그 뭐야? 사수로 뭐가 생겨? 원진이다. 왜 원진을 했냐? 산은 사대로 힘을 내고자 하는데 술이라는 이놈의 에너지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에너지를 본의 아니게 나는 살아난 것을 펼치고 싶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본의 아니게 되기 때문에 원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살을 가지신 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 뜻하지 않는단 말이야. 난 그거 하기 싫어. 그거 안 들어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쑥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큰일 났다. 내 신랑이 돈안 벌어주는 거 아닐까? 에너지가 동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치적으로. 내년에 술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강한 술의 에너지를 가진 것이 들어온단 말이야. 지구에. 자, 각각의,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났지. 그래서 오술을 하겠지. 이 오술의 화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칼날과 노련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해가지고, 화의 기운을 어떻게 차고 도는. 그러면 인오술이라고 하는 별이야, 이 별자리야. 삼합은 별이야. 자미두수를 포함한 구성학을 포함한 모든 별을 보면 이 삼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밝혀내겠다면서. 그래 가지. 영역의 확장이야. 영역의 확장. 인오술, 화가 움직이는 길의 영역의 확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딱 들어오면 뭐야? 그 반대 기운은 어떻게? 위축되겠지. 그러니까 연합에서 들어가는데 반대 기운을 줘줘. 그렇게 에너지가 통해. 술미는 형이 되겠지. 한 대낮에서 이제 꺾어져서 저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지만 이 양광의 에너지가 남아있단 말이야. 술은 밤으로 쓱 들어가잖아. 술미 형이 생긴다고. 형이라는 것은 뭐야? 충은 반대적인 에너지의 충함으로 강한 에너지가 충 튀지만 형에 비껴서 이렇게. 법도 뭐야, 법도. 잘못한 놈을 비껴서 수갑을 채우잖아. 그죠? 형이라는 건 그거야. 도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어떻게 형태를 바꾸지. 그래서 그게 사회적 형상으로 뭐야? 법. 그렇지, 구속. 이런 형태로. 형질의 변경. 그럼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형수술도 코를 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이건 형질의 변경.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의 변경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합의 형태로서 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연기를 짓지는 않지만 무리를 짓잖아. 저거 알아봐. 왠지 하면 할 거야. 하면서 말이 오가면서 그것의 형태로서 가계약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가교 역할로서 이렇게 딱 잡아놔. 유술은 뭐냐면은 돈이 금고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야. 유술합이야, 이게. 유술. 그런 형태로 그대로 듭니다. 그 다음에 술술은 자양이면서 복음이죠, 그죠? 술의 천문. 이제 뭡니까? 밤에 태양을 가둬드리고 밤으로 어떻게 향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가 있는 사람들은 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술의 인자가 다리가 되어서 해라고 하는 어디로? 물가로 들어간다, 도문으로 들어간다, 혹은 힐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지.
나이가 많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술해자 격각되겠지. 축술형. 새벽을 내려가는 인자, 밤을 들어오는 인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깎여가지고 요렇게 형이 지나잖아.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 내려오지. 그럼 이렇게 만나면 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 형적으로 되겠지. 그죠? 요런 현상적으로 어떻게 생긴다. 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주가 딱 안 들어오거들랑 밤인가 낮인가 대낮인가 저녁인가 혹은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담아봐. 그러면 아리까리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계절과 시간을 딱 집어넣어. 가을인데 그럼 당연히 봄이 탈이 나겠지. 자, 그리고 에너지 운동성이지. 가을은 어떻게? 밑으로 하강해서 내려오잖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를 하면 시작해서 스타트에서 출발하고 퍼지고 확장하고 내려와서 하강하고 수렴하고 응축하고 있잖아. 유라고 하는 것이 응축하기 위해서 하강의 에너지라. 목은 뭐야? 올라가고 상승이잖아. 그럼 이놈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했어? 에너지 대세가 이놈이야. 그럼 이놈이 묘하고 유는 정충의 형태로서 꺾이지만 임목은 이렇게 깎이잖아. 임목은 상처가 나고 다치고 수술을 해. 묘는 뭐예요? 사건의 인자로 딱 봐. 그래서 계절의 물상의 형태로서 딱 바로 바꾸면은 사건이 그대로 이 찰나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걸 연습하면 있잖아. 사주를 딱 보면서 마치 영화관에 그 빔을 띄우듯이 딱 이렇게 띄워지는 거야. 아, 그 요렇게 하면은 내하고 10년 산 사람 같아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뭘 한다?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에너지를 물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운동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왜 무술년에 혹은 정유년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철저히 과학적인 항목이에요. 이건 뭐 꾸준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구에 대한 어떤 지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구를. 이 지구는 요 안에 내핵에 지구가 자기장이 있죠, 그죠? 요 내핵에 보면 이 광석의 광물의 물질이 있어. 이게 액체라 그래. 이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이에요. 다이나모 이론.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다이나모 이론 치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자기장을 일으키는 하나의 논리적인 이론이야. 아, 지구는 안에 들어가면 내핵과 외핵 사이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광석의 광물을 띤 액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구가 돌아가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돌아가면 자기장이 일어나지. 모터도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 원리도 뭐예요?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 이것도 지구에 있는데 철광석이 있던데 돌아가니까 어떻게? 자기장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생존하는 거예요. 돌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이 광선이 태양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자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방어해주지 못하면 오로라 청이라든지 이런 청이 있지 않으면 지구는 파괴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장이 있어주면 뭘 생기죠? 벽을 이렇게 생겨준 거라. 이렇게 생겨줘. 그래서 지구는 내가 항상 얘기했죠. 태양을 돌아가는 공전의 속도는 1초에 얼마? 30km를 돌아. 30km 가. 자전은 1초에 16km를 가. 한 발짝 내릴 때 지구는 이미 어디가 간 거예요? 한 발짝 내릴 때 이미 30km를 옮겼어. 한 발짝 내릴 때 이미 자전이 16km가 또 돌아는 게라. 이만큼 빠른 거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쌍둥이 사주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미 쌍둥이가 엥 하고 한 순간 이미 지구는 이만큼 에너지가 골프 칠 때 어떻습니까? 스크린 골프 칠 때 보면 알겠지만 조금만 삐끗 돼요.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잖아.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에너지체의 운동성 속에 있고 자기장이라는 것에서 움직여. 그러면 지구가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별들도 뭔가의 그런 에너지체라는 거잖아. 그죠? 자, 지구는요. 지구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주명리학의 깊은 이치의 세계를 알아야 전체적인 것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선생이 쓴 책을 그래서 요놈이 요래 썼구나라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는 달이 또 돌아. 달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는 생존할 수가 없어. 지구에 24시간이 딱 세팅이 된 것도 달 때문이야. 달.
20억 년 전에는 다 하루가 4시간이야, 4시간. 4시간이었는데, 달이 돌아줌으로써 지구를 24시간으로 딱 세팅을 시켰다. 왜? 지구에 물이 있죠, 물. 물이 있잖아. 달이 돌아주면서 자기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을 끌어주니까 어떻게 마찰이 생겨, 지구가 돌아가는데. 적당한, 처음에 가까웠을 때는 빨리 돌아가다가 쓱 하니까 쓱 물이 땡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24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달의 작용 볼까요? 첫 번째, 24시간을 세팅시켰다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달이 뭘 하겠어요? 지구에 숨을 쉬게 만들어줘. 흡화와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야. 생명체가 살아가게끔 만들어줘. 생명체가. 맞죠? 그 다음에 달이 돌아줌으로써 자전축에서 돌아가는 팽이처럼 이렇게 될 거를 뭘 한다? 균형을 잡아줘. 달이. 안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 마치 팽이.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뒤에 꼬리 때문에 균형을 잡잖아요. 그 역할을 달이 하는 거야.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 달이 1년에 2cm인가 뭐 0. 몇 cm인가 자꾸 멀어지고 있대. 3cm? 3cm. 예, 멀어지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억 년 지나면은 지구는 하루가 25시간이 돼. 26시간이 되고.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떤 밸런스의 변화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뭐 24시간 안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구에 생명체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달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태양이지. 선. 그죠? 그래서 1월. 그래서 우리가 1월 성신하지. 1월이 작동해서 음양을 만들고, 음양을 만들어서 생명체를, 음양이 사상이 나와서 생명체를 키우고 육성하고 돌리게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음양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몇천 년을 살아보니까 음양이 맞는데, 음양이 시점마다 달마다 같아야 되는데 음양이 틀려. 왜 틀리냔 말이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책력과 역법이 있어줘야 그 시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음양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음양과 사상이 돌아가지만 그것이 시점에서 정확한 그게 맞느냐를 보기 위해서 별이라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알겠죠? 그래서 별을 통해서 음양과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시점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 시작했는데, 지구상에 1월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별 중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별이 있으면 오행성. 오행성이 뭐였어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잖아. 이 오행성이 지구를 달이 이만큼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데 오행성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음양이 1월이 음양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의 지구의 자기장과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오행성들인 거야, 오행성. 그래서 우리가 요일도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만들어놨죠, 오행성. 1월 플러스 오행성을 만들어낸 거야. 그만큼 오행성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행성 중에 육식갑자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목성과 토성의 최소 공배수. 목성과 토성의 최소 공배수가 또 혹자들은 목성의 에너지다, 목성의 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썰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공부를 현공풍수의 풍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현공풍수학에서 보면 이제 상원, 중원, 하원을 나누고 지금 우리 8운 간방에 있다는데, 그것이 목성과 토성의 에너지의 밸런스의 공배수들을 그렇게 나눴단 거야. 그러니까 180년이 돌면 또 다시 시작할 거야. 돌아가면서 이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마주치기도 하겠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180년이 딱 돼.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런 힘의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운 내년에 무술년이 들어왔을 때 이 지구가 전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거라는 거예요. 올해 정유년에
이 지구상의 유해 에너지를 전부 다 받았어. 내년에 무술년이 되면 무술에 있는 술의 에너지가 자기장 값으로 온단 말이야. 인력의 값으로 와. 별의 에너지 값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받는다고. 그럼 내년에 당연히 어떤 게 지구라는 물질은 진술충하는 에너지가 동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미 지진들이 이란 이라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지진들이 일어났죠, 그죠? 일어났지. 희한하게도 병호일진 날 일어났어. 병호일진 날. 우리 쌤들이 와 병호다 이랬는데 진술충이 딱 동하니까 에너지가 압축되고 압축돼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퉁 터지겠지. 그러면은 내년을 예측할 수 있는 거라. 진술충미 달에 예를 들면 이 예측의 학문이야. 증명학이 아니고 진술이 왔기 때문에 퉁퉁퉁 하는 에너지를 동하는데 그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이 입진에는 반드시 어떤 이 사건성이 동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지. 우리도 인간도 음양 오행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물질체이기 때문에 이 지구 받는 영향과 똑같은 에너지 영향을 받겠죠. 그죠? 명확한 거라. 내가 이거 딱 해보니까 아 분명하다. 이거 뭐 가타부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거는 별성의 에너지야. 내년 4월에 인신충 때려갖고. 자, 좀 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별의 우리가 제가 성명학을 강의하면서 별 얘기 들었죠. 이 별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음력도 잘 안 맞고 태양력도 잘 없고 할 때에 그것의 예측을 이 군주는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점과 때, 책력과 역법.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라. 역법과 책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 정확하게는.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고 태조 4년에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별의 글을 만들어낸 거죠. 그 28수가 있어요. 28수. 별이 28수.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정규유성 자민지 있어요. 28수가. 이것의 별을 관찰을 하면서 계절과 딱 이렇게 이제 음력이 못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별의 각도로서 딱 만들어낸 거야. 아, 별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으로 해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문창도 있어. 문창이라는 별이 있어. 문창은 밝게, 그 별의 옆에 밝게 빛나서 그 별을 밝게 해주는 게 문창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망은 뭐냐, 공망은 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야. 별이 중첩이 되면 뒤에 깊이 갑니까? 여기서 내가 볼 때 별이 중첩이 되어 있으면 뒤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있지만 없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공망 또한 별의 학문이다. 별의 학문. 문창도 별이야. 별.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의 음양학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을 별의 별성학을 빌어와가지고 그것의 신사를 개념부터 시작해서 포테라든 이런 게 전부 별인데 그 별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부 다 뭐야? 별이라는 거지. 별의 에너지 값이 자기장이고 별의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별의 값과 자기장의 에너지 값을 받아서 뭐야? 음양 오행 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어떤 에너지의 복합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식갑자라는 걸 통해서 육식갑자와 달과 일과 시간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별, 음양. 자, 우리가 뭔가를 예측해서 통일화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하나의 또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될까, 이거. 그러면은 세운 육식갑자를 음양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음양의 값으로 나누고 그것을 청강과 지지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돌아가는 운기를 육식갑자로 컨버팅, 변화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의 연애에 이르는 이 값은 이건데 이거는 어떤 별이 가장 나에게 영향이 많이 오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무슨 이해됩니까? 내년 무술이다 그러면. 무술이라고 하는 별이 가장 지구상의 영향을 연이니까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잖아. 연이 힘이 세니까 포괄적으로 힘을 주더라. 달도
달도 만드는데 달도 통일화를 시킨 거야. 이 오행성의 별과 지구의 에너지 값을 컨버팅, 변화를 시켜가지고 달도 같이, 아, 요거는 요런 에너지 값이더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일주일 뭡니까? 하루. 태양이 지구를 돌면서 하루잖아, 그죠? 하루인데 어떻게? 돌면서 하루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값도 일진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통일화를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 시켜. 그럼 뭐야? 별의 값과 지구에서 월의 값과 일진, 즉 하루 지나가면서 건너가는 하루,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 에너지 값과 돌아가면서의 각 다른 시간의 값을 뭐야? 청간과 지지의 값으로 통일화시켜서 딱 통일화시켰다. 그래야만 하나 된 어떤 값의 에너지를 읽어낼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간과 지지를 통해서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래, 만들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잇고 살아보니까, 아, 이런 값의 뭔가 에너지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는, 살아가는 이 인간의 지구에는 그런 값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값들이 온단 말이에요. 변화의 값들이 오는데 그 변화의 값들이 인간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뇌와 그리고 영혼을 건드려서 움직이게 만든 거겠죠. 아, 내일 이것인가 가야 되겠다. 천간을 움직여서 정신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가는 게 있을 테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테고, 있겠죠, 그죠? 그럼 천간과 지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신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가 된 거지, 갑자. 봄인데, 아직 땡기 올리는데, 아직 안 땡겨간 거야. 지구와 에너지와의 어떤, 그죠? 그 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 오행이 움직이는데, 자, 지구상이 있는데, 음양 오행과 계절을 매칭시켜서 그것이 분명한 나라는 사주팔자 자평명 이야기 발전할 수 있었어. 분명하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뭐야? 별성학이야. 별점을 통해서 책력과 양력과 시점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통해서 때를 알고, 그리고 곡식을 키워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라는 곳에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년에 무술이 어떤 에너지 값이 딱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값들이 다 동하겠죠. 연계선상에서 다 동해. 다. 우리 모두가 다 동해. 그런데 내 팔자를 가지고 있는 내가 똑같이 오지만은 대운의 에너지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 또 이 대운 속에서 내가 이만큼 자라가 무술이라는 추가 칼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대운의 영향에서 내가 요거 있으면은 칼날이 안 날아가겠지. 요 뻗어 있으면 어떻게 날아가겠지. 사건이 생기는 거라. 이게 다 칼날이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값, 나의 힘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 대운은 내 거란 말이야. 대운은 내 거고, 세운은 뭡니까? 찾아온 간 들어온 에너지 값이거든. 그래서 대운과 세운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이해됩니까? 그래 되면은 사주팔자에서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거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글자가 같기 때문에 대운도 네 건지 내 건지 그거 뭐 할 때가 있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내 거란 거예요. 내 스탠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가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값으로 받아들일 건가 하는 하나의 어떤 저거겠지. 기운의 에너지 밭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왔다면, 또 지구는 태양계, 목화토금, 태양을 주위로 도는 목화토금수의 별들 하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화토동법이라지. 화토. 그죠? 화성하고 수